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혹시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을 형상화한 조각상인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합니다. 오는 8월 15일 부산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부산나우에서 취재했습니다. 매주 수요 집회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 다른 사람들은 해방됐다고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들의 일이 끝나기 전에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뉘우치고 지난 1992년 1월부터 시작된 수요 집회는 이날로 1189회를 맞이했는데요. 굳게 닫힌 일본 대사관을 향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00여 명이 넘는 시민의 외국인들까지 집회에 힘을 보탰습니다. 울 뻔해가지고 좀. 왜 울 뻔했어? 할머니가 연설하시는데 너무 이제 슬퍼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울컥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반드시 찾는 곳, 바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해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소녀상 건립운동이 시작됐는데 최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좌초 위기를 맞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소녀상 건립을 추진 중인 한 시민단체 사무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소녀상 유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전쟁으로 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안 하겠나. 그러고 할머니들의 그 참 불쌍한 우리 할머니들의 영혼을 어딘가 누군가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평화의 소녀상 비용 전액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모금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시민의 참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7월 말 당시 모금액은 600여만 원. 대부분 학생들의 성금입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이 제일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제 통장을 들다 보면 하루에 3,000원, 300원, 많아야 3만 원 이래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참 적은, 그래도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라.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고 건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최소 6천만 원. 지금까지 모은 성금은 제작 비용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지난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녀상을 세울 후보지는 시민공원과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두 곳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소녀상의 건립 취지를 고려해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을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운영 주체 선정 문제로 역사관 개관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녀상의 건립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역사관에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이 무산되자 김문숙 이사장은 또 다른 후보지였던 시민공원에 소녀상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시에 담당이 어젠가 아래가 전화가 와가지고 시민공원에
공원에 뭐 자리도 없고 그 아무것도 시설이 없어가 그 늘은 자리를 그냥 비워놓고 있으면서 여성상을 짓겠다 하면 시가 10번이라도 땅을 내주고 도와줘야지. 무슨 시가 이런지 나는 참말로 부산시에 대해서 이래 말하면 정말로 뭐 저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려고 몰라도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시민공원에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공원이 이제 그 구조물이나 이렇게 그 공작물이나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안 된다는 거죠. 뭐 혹시라도 여기가 안 되면은 뭐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까 뭐 어디 생각해 두신 장소는 없고요. 네, 그렇죠. 부산시에서는 다른 장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공원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할 수도 다른 장소를 지원할 수도 없다는 부산시 입장. 소녀상이 제작된다 하더라도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안부 추모비를 둘러싼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92년 시 소유의 공원에 위안부 추모비 건립을 추진했지만 보훈단체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산시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위안부를 기리는 동상이나 추모비가 세워진 지역은 전국적으로 11곳. 광복 70주년을 맞아 올해 9곳에 더 세워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산은 부산시와 시민사회의 무관심 속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여기다가 오는 13일 평화의 소녀상 제막을 앞두고 있는 전주를 찾았습니다. 천상 이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 이쪽으로. 전주 지역 60여 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힘을 모으기로 결정한 것이 올해 4월. 전주시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소녀상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장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에서 담당 부서 직원들과 수시로 만나면서 상의를 했어요. 어느 곳이 더 적절할지. 그 과정 속에서 이곳 풍남광장이 제일 적임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주시하고 합의해서 이곳에 건립을 하기로 했죠. 전주의 소녀상은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의 공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졌다는 데서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 기간은 5월부터 6월 말까지 단 2달. 한 사람당 10,000원씩 성금을 낸 시민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해 시민의 참여를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성금을 낸 사람의 이름은 소녀상 주위에 새겨 의미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6,200여 명이 1억 2천여만 원이 넘는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100만 원씩 수십 명을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훨씬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겠지만 10,000원씩 내는 추진위원 5,000명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 명단을 전부 다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이곳에 새겨서 시민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죠. 평화의 소녀상은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는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운동적인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제 그렇게 기부하고 참여하고 그러던데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운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우리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뭐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말하자면은 정말 그 국가가 그 시스템적으로 여성들의 그 인권을 유린한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이제 없어져야 하는
받는다는 좀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운동 차원에서 그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두고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겪고 있는 부산과 지자체 지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녀상 건립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유도한 전주의 사례가 정말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부산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산과 위안부의 관련성을 저희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부산 중앙동. 과거 일본인이 많이 거주해 일본인 마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은 위안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인데요. 단서는 흑백 사진 한 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육군 어지정여관이래요. 어라 그는 거는 존칭어입니다. 이 거리에서 부산역 거리에 이러한 육군이 관용 여관들이 여러 여관이 있었습니다. 여관이라고 이름 붙였지만은 그 당시에는 강제징용자들, 군 위안부들, 근로 여자 정신대들을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장소를 꾸며놨는 거죠. 부산역에서부터 옛 MBC 건물까지 이어지는 거리에 일본군 지정 여관이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이런 여관들이 많았던 것은 인근에 부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부산항에는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잇는 관부 연락선이 운행되고 있었는데 전국에서 강제로 끌려왔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중국, 동남아 등지에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갔는데 그 수만 해도 13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하는 성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일본의 패전 후에는 현지에 버려지거나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와 주변 사람들의 냉대 속에 여생을 보냈습니다. 군 위안부들이 우리가 그 증언집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힘들었던 게 두 가지더라고요. 끌려가서 이제 성노예로서 그렇게 인권 유리를 당했던 부분도 굉장히 컸지만은 돌아와서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끝내 자기의 어떤 신분을 뭐 속인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가족들도 이거를 수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렇게 좀 보듬는다고 보듬었지만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을 나오거나 그래서 굉장히 그 돌아와서의 삶이 더 힘들었어요. 그게 더 길잖아요. 1945년 광복 후 위안부 피해자들은 처음 떠났던 부산항을 통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부산항은 또다시 통곡의 바다가 됐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더 아픈 상처죠.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의 슬픔의 장소고 돌아왔다면 내 가슴에 멍들었는 장소다. 파도 소리도 듣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영의 한 노인 전문 병원. 제작진은 어렵게 이곳에 입원 중인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98살의 김복득 할머니. 우리나라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탓에 혼자 몸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몇 살 때 혹시? 예. 치매가 상당히 진행돼 간단한 의사소통도 힘듭니다.
많이 편찮으셨다. 통영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22살의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6년 동안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과거 일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의 아픔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을 당시 김복득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에 앞장섰습니다.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전 재산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아픈 우리 역사를 알리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통영에 세워진 정의비. 김복득 할머니는 여기에도 성금을 보탰습니다. 할머니가 배를 타고 부산으로 떠났던 통영 강구원 인근에 세워져 그 의미가 큽니다. 아픈 역사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의비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할머니에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 다시 태어나신다면 혹시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아이고 이 말 모른다. 말이 안 나. 왜 말이 안 나. 다시 태어나 태인다. 태인을 해도 내가 저는 여자들이 빨리 먹어. 바로 뭐 요리하는 맥주 보다는 거는 그 사람 작은 아이들 내가 받아야 제가 뭐 동상 세나다 이제 막 내가 막 동상 일하는 거를 사과를 하면 꼭 받겠다. 김복득 할머니의 말씀이 큰 울림을 안겨줍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234명 가운데 이제 47명만이 생존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잡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지체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취재 당시 지지부진했던 모금 활동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합의를 이끌어내 부산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